봅니다. 반사회. 반사회 법률행위는 무효.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본 케이스, 반사회로 보지 않은 케이스. 효과 무효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중매매. 자,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트.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에 해당한다고 본 케이스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첩계약, 반사회. 공무원, 돈 받았네, 나쁜 놈, 반사회. 법정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반사회. 보험 사기꾼이네요. 보험사고 가장, 보험금 부정취득, 사기꾼, 보험 사기꾼, 반사회. 변호사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받기로 한 약정. 형사는 반사회, 민사는 반사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도박 나오면 반사회. 도박 자금을 하고 돈 빌려주거나 지 도박빚 갚기 위해 지 토지를 양도한다는 약정. 도박 나오면 반사회. 자, 소송에서 증언, 허위란 말이 없죠. 그러면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보통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았네요. 넘었으니까 반사회. 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 매수인이 병이 매도인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 이 네 글자가 뜨면 반사회. 위약벌 괜찮지만 위약벌 앞에 이 말이 붙어요. 과도하게 충한. 아이고 너무 많이 위약벌을 책정했네요. 반사회. 변호사 아닌 자가 나오면 너는 브로커구나. 브로커 대법원이 절대 허용 안 해요. 너 반사회. 자, 마음속 동기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네요. 알려졌네요. 그런데 이 마음속 동기가 반사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 자,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절이 필수재산인 임야를 양도, 반사회. 불법 밀수 떴어. 불법 밀수하면 안 되겠죠. 반사회. 진정서 제출하고 취하 조건으로 툭 거액의 거부. 느낌이 와. 이 나쁜 놈이네. 반사회. 자, 여기가 더 중요해요.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부분 판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경매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 설정. 허위 표시. 의사 표시는 네 동네에서 놀아라. 우리 동네 법률행위 동네로 오지 말아라. 반사로 오지 않아요. 나쁜 놈이지만 의사표시라 반사에 안 보는 거예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사용. 강박! 너도 의사표시구나. 의사표시는 반사로 보지 않아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양도소득세 회피. 세금 나온 순간 반사에 아닙니다. 증언 넘지 않았네요. 반사에 아니겠죠.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보수. 민사니까 반사에 아니겠네요. 자, 도박 나왔는데 지문이 두 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가니까 지채권자한테 내 부동산 처분해서 도박비 받아가세요. 대리권을 소유한 행위. 도박만 반사에, 수권행위는 분리시켜요. 반사에 아닙니다. 자, 비자금, 소극적 은닉, 소극적. 반사회로 안 보기 위한 단어예요. 소극적. 그러니까 반사회 아니 부정으로 끝나야지. 아니네. 맹신탁.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강행법규 위반일 뿐 우리 대법원 반사를 안 봐요. 맹신탁은 강행법규 위반일 뿐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자, 부척관계 바람피네요. 근데 부척관계를 단절하면서 주는 생활비, 양육비 지급 약정. 아이고 바람 안 핀다는 거네. 봐줘야겠네. 반사회 아니다. 단절. 부정행위 또 바람이네요. 부정행위 용서 대가로 부인한테 부동산 아파트 한 채 양도. 싹싹 빌었고 아파트도 줬고 반사회 아니죠. 비록 팔지마 이런 제한을 붙였어도 용서, 양도 느낌 가지고 반사회 아니다라고 봤을 거예요.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 임대 이게 죽일 짓은 아니지. 반사회 아니죠. 떴어. 주지스님. 종교, 조계종. 대법원은 절대 조계종 반사회로 못 봅니다. 그래서 주지스님, 종교법인, 조계종 나오면 반사회 못 본다. 반사회 아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 귀국 후 일정 기간 사표 내지 마세요. 모든 회사가 다 해요. 반사 아닙니다. 투기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
15몇 명 있어. 투기가 아니지. 투자지. 투자니까 반사회 아니겠죠. 효과 반사회 무효인데 이 무효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 선예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자,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 추인해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 추인이 안 됩니다. 이 법이 있으나 마나 되니까. 자, 반사회를 원인으로 줬어요. 첩격을 통해서 을녀에게 등기 넘겨줬네요. 자, 이거 반사회 무효. 하지만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작동돼요. 따라서 무효지만 무효 효과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증여가 무효니까 네 등기 무효. 제가 소유자네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들이댑니다. 그것도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채권적으로도 안 돼. 소유권 물권으로도 안 돼. 그 결과 나쁜 짓거리 한 값은 절대로 줘버리면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질이 반사적 효과로서 이 아파트는 을여에게 귀속. 따라서 을여로부터 병이 샀다. 제3자. 얘가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선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암놈을 봐요. 을여가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소유권 있네요. 그대로 승계 취득. 따라서 악의의 병도 소유권 취득. 그래서 항상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암놈을 봅니다. 의사표시 동네는 선의의 3자 봐야 되니까 거기는 선의 봐야 되지만 의사표시 동네 아닌 데는 암놈을 봅니다. 승계 취득의 법칙으로 해결합니다.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개나 소나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 주장 여부가 지문에 뜨면 무조건 주장할 수 있다로 끝나요. 어느 누구도 잘못한 놈도 강행법 위반한 자도 주장할 수 있고 귀책 사유 잘못한 놈도 주장할 수 있고 다 주장할 수 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중도금을 받은 후 팝니다. 중도금을 받은 후 팔면 갑은 형사상 배임죄, 배임행위가 돼요. 하지만 이와 같은 부동산 이중매매, 제2매매 원칙 유효예요. 그래서 먼저 등기한 놈이 소유권 먹는 거예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등기 박으면 소유권 취득. 이중매매 원칙 유효. 있을 유 소유권이 있다. 있을 유. 설사 1매매 사실을 2매수병이 알고 산 악이라 하더라도 이 결론이 바뀌잖아요. 원칙 유효 소유권이 있다. 따라서 병 2매수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1매수는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하지만 예외가죠.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이 말이 뜬 순간 제1매매 사실을 단순히 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적극가담 뜬 순간 제2매매는 반사회 무효. 따라서 병 등기 박아도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 없다. 등기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 쭉 가요. 1매수인 병 너 무효 등기네? 을이 2매수인 병을 상대로 직접 무효 등기 말소하세요. 할 수 없다.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없다로 끝나요. 이유. 얘는 채권자. 채권자는 지 채무자 갑한테 채권 행사해야지 지 채무자 아닌 제3자 병한테는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직접 안 되면 세트. 자기 채무자 갑을 대위해서. 직접 안 돼 대위대. 엄청난 세트예요. 엄청난. 그 다음 제1매수인은 자기를 해하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제2매매 이 법률행위를 채권자로서 취소권으로 날려버릴 수 있느냐.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유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이 채권은 돈 빌려준 채권, 금전 채권. 하지만 을은 돈 빌려준 채권자가 아니라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자, 하지만 배임행위에 적극하다. 병은 이 매수인은 배임죄의 공범. 형사범죄가 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세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태어나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형사상 배임죄, 형사범죄가 되니까. 자, 갑은 병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부당이득 반환,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갑은 병한테 못해요. 이유, 불법 원인급여에 맞게 반사회니까. 하지만 을은
대위에서 말소시킬 수 있어요. 왜 대법원이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은 못하지만 있지도 않은 갑의 권리를 일매일 수 있는 대위할 수는 있다. 불법원인 급여도 깨버렸고 채권자 대위 이것도 깨버렸어요. 이 대법원 판례는. 자, 가장 중요하죠. 병이 등기돼 있으니까 정이라는 놈한테 팔아제꼈죠. 정은 당연히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정. 자, 선의의 정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암놈을 봐요. 병 소유권 없네요. 그대로 승계 취득 못하겠네요. 소유권 없죠. 따라서 선의의 정이라도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 선의의 정이니까 제2매매 유효라고 주장할 수도 역시 없다요. 반소의 무효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의의 정,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유효라 주장할 수도 없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 적극가담 무효. 이게 다 시험 지문이에요. 불공정,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성립요건, 효과, 적용 범위.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반사회 법률행위. 따라서 불법원인 급여가 작동돼요. 자, 요건. 아버지 갑이 아들놈 때문에 10억짜리 토지를 1억밖에 못 받았네요. 폭리일처한 을을 폭리자, 아버지는 피해자.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주관적 요건. 당사자 갑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을 것. 자, 궁박, 급박한 공궁.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궁박으로 봅니다. 무경험, 특정 영역 경험 부족 아니에요. 외워요. 거래, 일반에 대한 사회 경험 부족. 셋 다 있을 필요 없어. 또는이니까. 셋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자, 폭리자. 단순히 이와 같은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는 절대 불공정 법률행위 성립하지 않아요.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까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 성립. 자, 혹시나 아버지가 바빠서 대리인을 시켜서 땅을 팔겠어요. 그런데 불공정이 문제됐죠. 그러면 주관적 요건 세 가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원래는 대리인 기준. 하지만 궁박은 떼어냅니다. 궁박은 아버지가 급하지 대리인이 뭐가 급해요. 그래서 경솔 무경험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만큼은 떼어낸다. 궁박은 아버지 본인 기준. 마찬가지 어디에 해당하는 여부 세트. 어느 시점? 법률행위 성립 당시. 따라서 계약 체결할 때 불공정한 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천지가 개벽에도. 효과 무효. 절대적 무효죠. 선의의 삼자에도 대항할 수. 마찬가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고. 중요하죠. 3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행위 전환 법률가 적용될 수 있다. 명일동 알박기 사건. 20억짜리 매매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지만 15억짜리 유효한 매매로 전환시켜준 대법원 판례.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그 다음 피해자 아버지는 비록 반사회 불공정이지만 나쁜 놈이 아니죠.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 규정 단서에 따라 피해자는 폭리를 취한 놈한테 1억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폭리자는 을은 나쁜 놈이지. 법이 안 도와주죠. 따라서 법문 규정에 따라 폭리자는 아버지한테 1억 지 땅 돌려받을 수 있죠. 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땅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을은 지가 준 1억 달라할 수 없다.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적용 범위 엄청나게 중요해요. 법률행위가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 법률행위가 작동되는 거예요. 따라서 경매는 상소 경매, 공용징수 판결, 대표적인 법률 규정. 법률행위 아니죠. 법률행위 아니니까 적용될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 법률행위지 계약이지만 무상증여계약. 나만 주고 반대급부가 없네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무상증여 안 돼. 경매 안 돼. 해석,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 들어갑니다. 자연적 해석, 내심적 효과 의사, 주관적 의미. 규범적 해석, 항상 상대방 있는 의사, 계약이 훨씬 많죠. 99%. 따라서 상대방 을 입장에서 해석 들어갑니다.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입장에서 상규 이렇게 외워요. 상규.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 표시상의 효과, 표시가 나와요. 기본적에서. 여기서 나오는 게 자연적에서 나오는 오 표시 무해의 원칙. 갑과 을이 X토지를 사고팔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지번을 착각해서, 번지수를 착각해서 Y토지로 계약서에 잘못 표시된 이 Y토지의 을 등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쌍방의사는 X토지로 일치했기 때문에 X에 대해 매매계약 성립. Y토지는 아예 불성립. 따라서 Y로 박힌 을 등기는 무효. 계약 자체가 없으니까. 자, 당사자 갑과 을은 착오를 이뤄, 지번 착오를 이뤄 과연 취소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쌍방의사가 일치하면 절대 착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번 착오는 중요 부분 아니다. 거기서 이제 착오에서 오늘 배워요. 지번 착오는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X든 Y든 그냥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X, Y 너무 여기 현혹되지 말아요, 이거. 자, 을이 Y토지에 등기돼 있으니까 항상 팝니다. 제3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암놈을 봐요. 을 등기 무 소유권 없네.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겠네요. 승계 취득해 봅니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들이댈 수 있다. 자, 매수인은 을은 X에 대해서 아직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갑한테 X에 대해서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다. Y 등기는 말소하고 X 받아가야죠. 안 중요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했죠. 이제 의사표시 갑니다. 왜 이렇게 제가 정리를 자세하게 해주더랬느냐. 이걸 나중에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이합해줬죠? 약 한 15분, 20분씩 해요. 그걸 나중에 녹음을 해요. 그거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들어요. 이게 다 시험 지문이에요. 이것만 달달달하면 7점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자세하게 해줘요. 시간 걸리더라도. 나중에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꼭 지금 안 들려도 돼요. 자, 의사표시. 한 판에 땄다는 얘기는 했단 얘기예요. 자, 새로 오면 안 돼요. 새로 오면 안 돼. 아, 들어본 것 같아. 느낌 들어야 돼요. 의사, 속마음인 의사와 표시는 일치.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라. 사기강박 없어라.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일치하지 않아요? 하자가 있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놈, 세 놈.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 불일치 3개. 사기강박은 의사 표시는 일치. 살려고 샀고 증여, 주려고 줬어요. 그런데 사기당했죠. 강박당했죠. 마지막으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자, 빚인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통정하지 않아요. 혼자. 통정, 불일치를 알고 상대방과 통정 짰죠. 착오는 불일치를 착각, 몰랐지. 모르고. 자, 이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왼쪽, 오른쪽, 페이지 81페이지예요. 시험 안 나와요. 비진이 바로 들이대면 돼요. 오른쪽,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갑니다. 왼쪽, 오른쪽 볼 필요 없어요. 자, 법조문 별 3개 박으시고, 이 법조문이 몇 번 나왔냐?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15번 나왔더라고요. 이 법조문이. 효과, 원칙 유효, RR, 무효. 이 법조문이 15번 나왔어요. 15번.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한 7, 8번 나온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제 컴퓨터에 모든 기출이 다 박혀 있어요. 다시 세어봤어. 아, 15번 나왔더라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 갑에 줄 생각 없음,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한다. 원칙 유효, RR 무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게 비진이에요. 제2항, 전항 비진이 의사표시 무효는 선예 3자에게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별 3개 딱 박아요. 좀 이따 이제 해요. 자, 이제 이것도 했어요. 갑이 을한테 친구 만났죠. 어려운 친구한테 줄 생각도 없으면서 아파트한테 줄게 뻥 깠죠. 이 나쁜 놈. 거짓말. 의사와 표시 불일치. 알고 혼자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았죠. 이걸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효과. 방금 봤죠? 원칙. 이 증여계약은 원칙
유효 표시된 대로. 왜? 을은 표시를 봤으니까. 속마음 모르죠. 말하지 않는 한. 따라서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 하지만 방금 본 법조문에 따라 상대방 을이 표의자 갑의 진짜 마음 없음을, 증여 의사 없음을,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한다.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 몰랐지만 이 모르는 데 대해서 주의의무 위반, 잘못 있는 경우 선의 과실. 그러면 선의 과실, 악이 알랄 반대말 엎어요. 선의 과실이니까 선의 무과실해야지. 악이 반대말 선의, 과실 반대말 무과실. 결국 상대방이 을이 등기를 반 걸 전제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즉 유효가 되려면 몰라야 되고 선의, 잘못도 없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일 때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겠지. 무효면 등기받아도 소유권 없고, 항상 유 소유권 있다, 무 소유권 없다예요. 이게 세트예요.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결국 상대방은 진이 아님에 대한 사실에 대해 선이 몰라야 되고 잘못도 없어야 된다. 잘못도 없어야 된다. 자, 효과부터 여기부터 정리해요. 한 장 넘기셔서 교재 83페이지 83페이지 오른쪽 3번 효과 찾았어요? 자, 교재가 잘못됐어요. 원칙 유효, 2번 예외가 무효죠. 근데 원칙 양거래 1번, 동그라미 1번에 유효, 무효, 원칙 예외가 다 있어요. 교재 잘못된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여기에 왕별 박으시고 동그라미 1번에 왕별. 지금부터 볼 게 왕별이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 이게 제목 원칙 유효예요. 다만 이제 예외가 나와요. 다만 우리 법 조문이에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게 왕별이에요. 이게 15번 나왔어요. 자, 즉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 유효다. 2번 나왔어요. 맞는 지문. 선이 과실이 있으면 무효죠. 따라서 유효가 되려면 좀 전에 본 거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이 어디 갔어? 여기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 유효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원칙 유효, 알랄 무효.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 선이 과실. 빨리 훈련하세요. 빨리. 그래서 알랄의 반대말은 선이 무과실. 알랄은 무효니까 선이 무과실은 유효. 이렇게 훈련해요. 훈련. 오케이. 예외 양거래 2번.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한 번 나왔나? 25회 때 한 번 나왔다고 하네요. 안 나온 것 같은데. 제 기출 거기는 없어요. 이게 경영방침 없어요. 25회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경영방침이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왔어요. 다른 게. 됐어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요. 이 책의 고딕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강의한 내용이 훨씬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자, 됐어요. 이거 하고 이제 요건으로 갈게요. 다시 앞으로 의의로 갈게요. 이제 의의 81페이지. 자, 의의 1번, 2번, 3번 읽어봐요. 자, 1번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했네요.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 2번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죠. 짜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정한, 통정을 표시 구별. 여기 별 3개. 이게 의의로 잘 나와요. 그 다음 모르는, 불일치 사실을 모르고 한, 착오하고. 이건 조금 이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3번 갑이 증여 의사 없이 을에게 증여. 제가 사례로 든 거죠. 친구 을한테 줄 생각도 없으면서 증여. 증여 의사 없다, 증여 표시했다. 이게 비진의 전형적인 예예요. 자, 넘겨요. 읽어서 이해하시고. 자, 요건에서 볼 것은 3번이에요.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요.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용, 안다는 점에서 불일치를 모르는 착오와 구별된다. 모르는 착오. 그래서 하고 동기, 이유, 무전 이런 거 나온 적도 없어. 자, 요건, 비진에서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밑에 판례예요. 진위에 관한 대본 판례. 자, 갑니다. 이거 설명할게요. 자, 봐요. 강박증이요. 을이 국가, 갑이 국민, 5공화국 재산 헌납사건 80년도. 너 사형시켜버릴까? 네 재산 국가에 헌납해.
갑은 사형당하지 않으려고 지 전 재산을 국가에 증여한 사건이죠. 자, 갑은 안 죽으려고 어쩔 수 없이 증여의사로 증여 표시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주려고 줬다. 사기 강박은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다. 의사와 표시 일치하는 네 번째 동네. 불일치 동네가 절대 아니죠. 따라서 결국 강박 증여는 비진이 의사 표시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아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강박 증여는 비진이 의사 표시가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다. 이유. 비진이가 되려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죠. 얘는 일치해. 사기 강박은 일치. 따라서 강박 증여는 비진이 아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급할래요.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그러면 갑은 그래요. 판사님, 저는요 줄 생각 없었어요. 저 줄 생각 없었어요. 근데 국가가 나를 죽여버리 사형시킨다. 저 어쩔 수 없이 준 거예요. 저 줄 생각 없어. 갑은 이렇게 항변을 했던 거예요. 증여의사 없는데 저 어쩔 수 없이 안 죽으려고 준 거예요. 제 진짜 마음은 증여의사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비진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 판결을 때리죠. 자, 별 3개짜리 판례요. 앞으로 동그라미 1번이 나오고 이게 우리 실제 지문이고요. 노란색이 박혀있는 이런 내용은 별 3개짜리라는 얘기예요. 별 3개 아닌 건 그냥 제가 노란색 안 박았어요. 지금부터는 이런 문장은 노란색을 중간에 박을 거예요. 노란색이 박혀있는 내용은 별 3개짜리다 생각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때려요. 선생님, 진이란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즉 선생님은 안 죽으려고 비록 선택을 하셨지만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로 증여 표시한 거예요. 이 특정 의사 표시는 증여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따라서 표의자 선생님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줄 생각 없겠지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주려고 준 거예요. 특정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증여하고자 하는 표제의 생각이 진이지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이란.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한자 진이하고 해석이 달라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현상이 벌어져. 이유 법을 잘못 만들어서. 법을.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단어를 만들고 허위 표시로 법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진이 아닌 의사표를 만들어버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는 아버지 못 부르잖아. 진이는 진짜 마음이지. 근데 진짜 마음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대법원이 국회 때문에 개고생한 판결이에요. 고생 많이 했어요. 이 대법관. 아니 진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를 못 부르잖아. 그대로 외워요. 진이란 특정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은 아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이렇게 중심 잡고 외워버려요. 자, 따라서 봐요. 이와 같이 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증여의 경우 갑, 당신 말이야. 당신 재산을 국가에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시 80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에 헌납하는 것만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증여하기로 하고 당신은 증여 표시한 거예요. 증여 의사로 증여 표시한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의 의사는 증여 의사 있는 거예요. 따라서 증여 의사 없이 증여 표시하는 아까 갑이 친구한테 장난치는 그런 비진이 의사 표시는 아니에요. 강박 증여는 결론 비진이 아니다. 왜? 증여 의사 있으니까. 증여 의사 없어야 비진인데 선생님은 안 죽으려고 주려고 준 거예요. 대원팔 이해됐어요. 그래서 비진이 아니다. 자, 세 번째 따라서 강박의 증여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해서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말이 연락이 어렵죠. 이중부정. 이중부정은 긍정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자, 강박 증여 의사 표시는 증여 의사가 없다. 증여 의사 있는 거예요. 없다 할 수 없다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강박증여는 결론.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증여의사 없다고 계속 재판에서 주장하는데 증여의사 있어요. 왜? 사기 강박 동네잖아요. 사기 강박은 사기당해서 살려고 매수의사로 매수 표시한 거고, 선생님은 증여의사로 증여 표시한 거예요. 증여의사 있다니까요. 이게 대부분이 한 결론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래서 이 대본 판례, 그게 왼쪽 판례 박스에 있어요. 결국 이 판례 박스에 별 3개를 박으시고 1번, 2번 둘 다 별 3개예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 위주로 달달달 외워요. 달달달. 자, 방금 한 게 다 돼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명의대여 봅니다. 오른쪽 판례예요. 명의대여. 명의대여는 2번 나왔어요. 방금 본 오공재산납세 왼쪽 판례는 5번 나왔고, 자, 명의대여도 2번 나왔으면 이제 3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자, 갑니다. 명의대여라는 게 뭐냐? 학교, 사립학교 이사장 A가 있어요. 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학교법인 명의로 대출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교직원 불러요. 교직원 10명 불러가지고, 선생님들, 또 행정실 직원들 여러분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명의 좀 빌려주세요. 대출 명의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학교 이사장이, 사립학교 이사장이 직원들 불러서 대출 명의 좀 대신 빌려달라면 거절한다? 어쩔 수 없이 빌려준다. 어떻게 거절해? 잘리는데. 어떻게 거절해? 그러니까 이 대본 판례가 나오죠. 안 잘리려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은행 갑니다. 대출 계약합니다. 사실은 지가 쓸 돈이 아니죠. 학교를 위해서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되느냐? 은행도 교직원이 명의 빌려 알고 있어요. 자, 학교에서 다 이자 부담하고 원금 갖고 다 약속돼 있어요. 명의만 빌려준 거지. 명의대란 그거예요. 이름만 빌려줬지 모든 원금 이자는 부탁한 놈이 다 해결해야 돼요. 자, 나중에 계속 학교에서 원금 이자 잘 갚아 나갔어. 근데 문제가 꼭 벌어지죠. 부도가 나버렸어, 학교가.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 계약 당사자인 학교 교직원들 아파트에 압류를 걸어버렸어. 경매쳐 버리려고.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교직원 이렇게 얘기해요. 은행, 당신 알고 있었잖아. 나 명의만 빌려준 거. 나는 채무자가 아니라 실제 학교가 채무자잖아요. 왜 제 재산에 아파트에 경매 걸려고 해요? 저는요, 채무 부담 의사 없이 채무 부담한다는 표시한 거예요. 제 의사 표시는 비진이에요. 은행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 대출 계약 무효예요. 저는 채무자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또 뭐라고 했느냐? 선생님은요, 채무 부담 의사 없이 채무 분다는 표시와 같은 비진의로 하셨겠지만 선생님 생각은 이렇다고 하겠지만 아까 저 증여 의사 없이 국가에 어쩔 수 없이 증여 그거 주장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안 잘리려고 마지막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비록 선생님 마음은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본심이고 선생님은 사형 안 당하려고 학교에서 안 잘리려고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최선이라 판단해서 채무부담 의사로 선생님은 채무부담한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즉 선생님의 의사는 채무부담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증여의사 있어요. 채무부담 의사 있어요. 따라서 선생님의 이 의사표시는 비진이다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선생님 의사표시 일치하니까. 그래서 명의대여하고 강박증여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같은 여시죠. 강박증여, 명의대여. 같은 여시라 결론이 똑같아. 선생님은 당시 안 잘리려고 어쩔 수 없이 최선의 선택을 한 거지만 선생님은 채무부담 의사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명의 빌려준 사람은 이건 내 빚 아니다 생각하지만 명의 빌려주고 대출계약서에 사인한 순간 네 빚이에요. 네 빚. 네 빚이야. 네 빚이야. 조심해. 함부로 명의 빌려주지 마요. 그래서 명의대여 비진이 아니다. 이게 시험 나요. 명의대여.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기출지문이에요. 대출 절차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 학교 교직원 당신의 선생님의 의사표시는 비진이 의사표시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 이게 실제 기출지문이에요.
선생님은 채무부담 의사로 표시한 거예요. 의사 표시가 일치. 일치하면 불일치인 비진이가 절대 아니죠. 동네가 네 번째로 가니까. 자, 또 이렇게도 나왔죠. 이렇게 두 번 나왔어요.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즉 저거죠. 학교 이사장을 위해 의리 교직원이 은행 가서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사인했어. 사인한 순간 네 빚이야. 이게 명의대예요. 은행이 설사 이런 사정을 알았어. 아기. 상관없어. 선생님 명의 빌려준 어른, 당신이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네 빚이야, 네 빚. 함부로 명의 빌려주지 마. 그래서 이게 오른쪽 명의대의 사건. 1번 하고 별 3개 박으시고 1번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엎어. 있다. 채무부담 의사 있다. 이중부정은 있다. 따라서 선생님은 채무부담 의사로 채무부담한다는 표시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니까 의사 있으니까 빚이니 아니다. 따라서 명의 빌려준 사람은 사인한 대로 대출금 채무 부담 한다. 이게 그대로 지문 2개로 나온 거예요. 여기 별 3개 박으시고. 자, 그 밑에 2번, 3번에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3번은 나중에 통정해서 나중에 할게요. 별로 안 중요해요. 3년 동안 한 번 나온 애니까. 자, 왼쪽 와봐요. 진 읽어드릴게. 워낙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1번 왼쪽 판례 갑니다. 진이란 곧이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 즉 증여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선생님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게 빚이니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그대로 외우시고. 따라서 선생님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80년 상황에서는 국가에 재산 헌납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했다면 이걸 증여사 없다고 할 빚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강박증에는 빚인이 아니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2번. 따라서 비록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뺏긴다는 것이 선생님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시 80년 상황에서는 국가에 헌납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여 의사표시한 이상 이를 빚인이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판례를 쭉 읽어가면서 이해하고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키는 간단해요. 증여 의사로 선생님은 증여 동네만 파가면 끝나버려. 강박이죠. 강박은 의사표시 일체예요, 불일체예요? 일체한다니까. 아까 우리 동네에서 끝나버려. 사실은 아주 중요해. 오케이. 자, 요건에서 가정적 효과. 아까 한 것 정리할게요. 원칙 유효, RR 무효. 자, 따라서 유효가 되려면 RR 반대말 엎어. 선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해 유효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그래서 RR의 반대말은 선이 무과실. RR은 무효니까 선이 무과실이어야 유효. 훈련합니다. 오케이. 자, 봐요. 법조문 제2항. 비진이 의사표시 무효는 혹시 을이 병한테 팔았고 3자. 이놈이 선이라면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 갑을만 무효, 선의 병은 유효로 바뀌어버리죠. 이것도 5번 나왔다. 5번. 이게 어디 있느냐?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서 84페이지 왼쪽 맨 밑에 양가로 3번 있죠? 여기에요. 고딕 있네요. 비진이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별 3개 박아요. 별 3개. 가장 기초면서 잘 나와요. 우리 시험 어려운 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위에 판례에서 1번 X, 4번 X. 1번하고 4번 X. 나머지도 중요한 판례는 없어요, 사실은. 자, 오른쪽 이제 적용 범위 갈게요. 자, 적용 범위. 여기서는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자, 봅니다. 의사표시는 세트. 의사표시. 제 설명 들어봐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든 상대방 없는 나홀로 의사표시든 똑같이 적용돼요. 통정 예외 빼놓고.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든 모든 비진이 통정, 통정만 살짝 예외 있으니까 그거 빼고 다 세트로 적용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뭐가 있어요? 대표가 계약이 있지. 상대방이 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것도 상대방. 그러면 시험이 뭐가 나오느냐? 이놈이 3번 나왔어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즉 혹시 단독에게는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엿먹이려고. 당연합니다. 즉 1번 재산상 법률의 행위에 적용되는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뭐가 있죠? 계약. 그 다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적용된다. 상대방이 있든 오른쪽 상대방 없든 다 모든 의사표시 통정 제외한. 통정은 상대방 통정을 해야겠죠. 통정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돼. 하지만 통정을 제한 다른 비진의 차고 사기 강박 다 상대방이 있든 없든 다 세트 적용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게 뭐다? 계약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겠죠. 상대방 없는 거에도 다 적용돼요. 다 적용돼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만 시험에 나왔어요. 이제까지. 별 3개 봐봐. 여기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든 없든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은 다 적용된다. 이렇게 훈련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봐요. 가족법상 법률의 행위. 가족법에는 민법 총칙 규정이 거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은 재산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은 가족법상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 30년도 한 번 나와서 안중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봐요. 일단 흑판부터 봐요. 저는 이거 해주고 교재를 제가 읽어드려. 그러니까 제가 흑판 보고 설명할 때는 흑판을 보는 게 좋아요. 왜? 이거 읽고 제가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책을 제가 설명할 때도 봐야 되지만 저는 설명하고 반드시 교재 읽어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 또 여기를 보면 그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자, 공무원이 사표 냈죠.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 같은 사인, 개인의 국가에 대한 행위, 공법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모든 의사표시에 똑같아요. 공법행위, 가족법상 행위는 모든 의사표시 규정이 작동이 안 돼요. 비진의 통정, 차고사기가 2번, 3번은 모든 의사표시에 적용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민법이죠? 민법. 공무원 사표는 공법행위. 동네가 달라요. 따라서 민법 규정이 공법행위, 동네가 다른 공법행위에 작동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기재부 공무원인데 사표 낼 생각 없으면서 사표 냈어요. 의사표시 불일치죠. 그러면 민법에 따르면 개인 회사에서 내면 간혹 이래요. 내가 사표 낸다고 하면 우리 사장님이 나를 잡을 거야. 그래서 시험해 봐요. 사표 낼 생각 없으면서 뻥까. 저 사표 낼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이놈이 벌써 5번째라. 사표 낼 생각 없으면서 나를 또 헤매게 곤란하게 하려고 또 이 장난을 치는구나. 그러면 상대방이 진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표는 비진이 알랄 무효가 돼요. 그럼 공무원도 똑같이 우리 장관님께서 내가 일을 잘하는데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장관님 저 사표 낼 거예요. 근데 벌써 5번째야. 공무원이 사표 낼 생각 없으면서 사표 표시 비진이죠. 상대방 장관님도 알았어. 그럼 이 사표가 무효가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공법행위는 표시된 대로 그냥 무조건 유효해요. 즉 알랄 무효, 비진 이 규정이 작동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공무원은 사표 낼게요. 한순간 잘려요. 집에 가서 해봐야 돼요. 그래서 민법 쉬워요. 지금 얘 그딴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쉬워. 모든 의사표시 규정은 재산법 총칙이라 민법 총칙이 가족법상 법률의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세트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게 가족법상 법률행위, 그 다음 공법행위, 소송도 소송법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같은 말.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우리 민법 의사표시 법조문이 하나도 작동 안 돼요. 이 규정에 따라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나서 한 번 3년 동안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을 안 박았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2번. 가족법상 행위에는 진위,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비진위뿐만 아니라 비진위 통정, 차고 사기 강박 다 세트 다 작동 안 돼요. 자, 밑줄만 하시고 안 중요하다는 얘기. 4번 공법행위, 소송행위 같은 말이에요. 자, 공법행위, 소송행위도 마찬가지. 모든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뭐 알랄 무효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공무원이 사표 낼 생각 없으면서 사표 냈다. 무조건 사표 처리돼 버려요. 사표 처리돼요. 그래서 밑에 판례가 공무원 판례죠.
읽어봐요. 그래서 비진이 끝났어요. 비진이는 95% 다 해버렸어요. 앞으로 할 거 없어요. 이걸 계속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반복해요. 안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남아있어요. 안 중요한 거. 자, 거기 예제 문제 하나 풀어봅니다. 1번 밑에 가리시고 답 가리시고 답 보여버리면 푸는 의미가 없어. 지금 안 풀려도 돼요. 지금 안 풀려도 돼요. 한번 읽어봐요. 우리 시험 지금 이렇게 나온다. 1번 진이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증여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생각이지 진정으로 선생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이걸 외워두면 맞는 지문.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한 번 더 읽어요. 상대방이 진이 아니면 알았죠.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 RR 무효지. 뭔 취소 X 정답.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비진이 무효죠. 무효니까 취소할 수 있다. X. 자, 어떻게 하시느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에 사선을 이렇게 그어놔요. 사선을 그어놔요. 깨끗하게 보지 마요. 문제 한번 풀었으면 틀린 파트에 사선을 그어. 취소할 수 있다. 틀린 부분에 사선을 그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옳죠. 읽으면서 이제 공부 들어가는 거야. 틀린 부분은 장난친 데가 어딘지에 사선을 긋는 거야. 앞으로 모든 문제 풀 때 이게 깨끗하게 보지 마요. 깨끗하게 보지 마. 문제지. 답을 달아요. 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자, 대리동네죠.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여부. 본인하고 대리인 사정이 달라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우리 했잖아요. 입문 때.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중심이 뭘까요? 그 앞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죠. 빨리 뭘로 바꾼다? 무효로 빨리 생각해야 돼. 무효. 비진이 무효죠. 효력 없다가 한자가 무효니까 비진이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문이에요. 중심을 뽑아내야 돼. 맞는 지문, X지문. 맞는 지문이지. 비진이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를 빨리 무효로 바꿀 수 있는 훈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쉬워지니까.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그렇지. 불일치를 알고 해. 둘 다. 하지만 비진이는 짜지 않았죠. 그 점에서 통정한 통정과 구별된다. 맞는 지문 이렇게 나와요. 결국 모든 지문이 다 공부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하기 나름이야. 앞으로 10개월 동안 우리 시험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가르친 대로만 따라와 봐요. 오케이. 다음 문제는 나중에 아니다. 해볼게요. 비진이 틀린 것은 2번이에요. 2번. 아직 안 한 파트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자,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제가 일부러 천천히 읽어요. 여러분 아직 읽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읽어야 돼요. 나중에 공부가 될수록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자, 어려워요. 한 번 더 훈련해야 돼요. 명의 대여네요. 명의 빌려줬네요. 자, 명의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 의사가 있대. 그렇더라도 이 의사 표시는 비진이 의사 표시인가? 명의 대여는 아까 했죠. 명의 빌려주면 채무부담 의사로 채무부담한다는 표시. 채무부담 의사 있으면 비진이가 아니지. 비진이란 것은 증여 의사 없이 채무부담 의사 없이로 나와야 비진이죠. 하지만 아예 여기는 답을 달아놨잖아. 채무부담 의사 있다고. 그러면 없이가 아니니까 비진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X지문이요. 그럼 시험 볼 때 명의대요. 나 분명히 애웠어. 강박증여나 명의대여나 같은 여씨 집안이라 비진이 아니다. 의사표시 일치하니까. 따라서 비진이 아니다로 끝나야지. 비진이로 끝났어? X.
비진이 표시다. 거기 사선 그어요. 꼭 사선 그어요. 사선 긋고. 그럼 틀린 것은 정답 나왔죠? 그러면 실전에서는 2번 읽는다, 안 읽는다? 2번이야 절대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선을 그어야 돼요. 사선을 그으면 이 지문이 확실히 틀린 정답쯤이나 자신감을 가져요. 사선을 못 그으면 그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을 긋는 습관을 그어야 돼요. 그러면 자신 있게 2번 이하를 안 읽고 다음 문제로 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았는 얘기. 그래야 정해진 100분 안에 80문제 푸는 거예요. 모든 지문 다 읽고 가다가 100% 시간 부족해요. 그래서 정답 나오면 절대 다음 질문에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할 거예요. 정답 나왔어요. 자, 2번. 지금부터 이제 편하게 봐. 다 맞는 지문이니까. 비진이에 관한 규정은 원칙,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좀 전에 했죠. 자, 의사표시 규정은 통정만 빼놓고, 통정해야 되니까 걔는 빼놓고,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든 다 적용된다. 따라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맞는 지문. 3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효다. 비진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 유효야?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이때만 유효야? 그렇지. RR 반대말.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한 해 유효다. 아까 봤죠? 혹판에 있는 거예요. 교재도 있고. 맞는 지문. 자, 4번은 패스. 아직 안 했고 안 중요해요. 자, 5번. 상대방이 피해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이거 해줘야겠네. 자,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상대방이 피해자의 지인이 아님을 너 알았지? 누가 입증하느냐? 무효주장자 갑이 증명합니다. 자, 세트예요. 알았다 악이죠. 항상 상대방이 무효주장자가 적극적 사실 너 알았지. 너 내 줄 생각 없음을 너 알았지. 무효주장자가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해. 무조건 맞는 지문이야.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와봐요. 이거 해드릴게. 84페이지 왼쪽. 84페이지. 이건 입증의 세트예요. 입증의. 84페이지 왼쪽 위.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자, 갑을 상대방 을이에요. 상대방 을은 선의로 추정되므로 너 알았지? 상대방 악에 대해서는 무효주장자인 즉 비진이 의사표시한 자 갑이죠. 표의자 갑이 무효주장자는 갑이에요. 갑이 너 알았지? 악의 사실을 입증한다. 증명한다. 그래서 앞으로 입증은 이거 치워져요. 적극적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저 몰랐는데요. 선의를 입증 못합니다. 따라서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너 알았지? 너 내가 줄 생각 없다는 걸 알았지? 무효주장자가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한다. 무조건 맞는 지문. 그래서 앞으로 입증은 이제 중간중간 할 건데 이게 기본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항상 무효주장자가 무효 만들기 위해서 너 알았지? 적극적 사실. 선의는 몰랐지? 소극적 사실. 몰랐다는 사실 입증 못해요. 하지만 너 알았지는 입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입증은 적극적 사실을 무효 취소 주장자가 너 알았지? 안 주려고. 오케이. 자, 비진이 다 했어. 비진이. 이제 10분간 쉬고 통정 허위 표시 갈게요.